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약간 떨어진 페이옓빌에 사라와 칼 콜리어라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라와 칼은 젊은 시절에 사랑에 빠졌고 1949년 결혼을 합니다. 칼은 군복무를 하고 2년 뒤 제대해 델타 항공에서 일을 이어갔으며 사라는 은행원으로 일합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갔고 각자의 생활도 열심히 하며 화목하게 살았죠. 참 사이 좋은 부부였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결심합니다. 1965년에 아들 케빈을 입양하고 1967년에 딸 칼라를 입양하게 됩니다. 케빈은 큰일 없이 무던한 성격으로 자라났지만 칼라는 사춘기가 심하게 오고 반항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도 나가기 싫어했죠. 칼라는 친구의 권유로 불법 약물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이것들을 소개해준 칼라의 친구를 사라와 칼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칼라가 17세가 됐을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 합이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여러 범죄로 경찰에 쫓기다가 체포됐고 그 사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칼라는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을 택했고 딸 홀리아벨을 낳고 나름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남자친구 진이 감옥에서 풀려나 칼라는 딸과 함께 세 사람이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진은 사지가 마비되고 홀리는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칼라는 딸과 함께 엄마 아빠에게 돌아옵니다. 홀리는 애기라서 그랬던가 이때까지만 해도 조부모님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칼라가 아이 키우는 것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파티에 다니며 아이를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양육을 책임지기 힘들었던 사라와 칼은 딸 칼라와 손녀 홀리를 내보냈고 칼라는 딸 홀리와 집을 얻어 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칼라가 불법 약물 문제로 감옥에 가야 했고 홀리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4년 8월 2일 경찰이 사라와 칼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칼은 부엌에서 칼에 찔려 사망해 있었고 사라는 지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 집에 없었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 케빈으로부터 홀리와 홀리의 여자친구 샌디 캐첨에 대해 전달받습니다. 여자친구 샌디 같은 경우도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트럭 운전수였는데 한 번 운전해 나가면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엄마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준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두 사람이 이혼하고 샌디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후에 아빠는 여러 번 결혼을 하는데 그 만나는 상대들이 샌디를 학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샌디도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과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학교에서 만나게 됐고 둘은 빠르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와 칼은 손녀의 동성 커플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교회에 데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했던가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을은 작고 적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고 게다가 시대가 그렇다 보니 동성끼리의 연애는 사람들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홀리와 조부모님은 정말 많은 다툼을 벌였고 그건 점점 심해져 갔죠. 케빈으로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경찰은 두 사람이 칼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홀리와 샌디는 다음날 조지아주 타이비 아일랜드에서 잡혀 구금됩니다. 홀리는 경찰에게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샌디는 바로 그들에게 협조합니다. 샌디의 주장으론 자신은 홀리의 침대 옆에 숨어 있었는데 홀리가 왜 나를 안 도와? 라고 말해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004년 8월 2일 홀리와 샌디는 지하실에서 마리화를 피우며 음악을 듣다가 뭔가 두 사람의 주변 공기도 정화시키고 변화를 줄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어디서 차를 구할까 곰곰이 생각했죠. 할아버지 차가 잘 움직일 텐데 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홀리가 내린 방법이 차를 타기 위해 조부모님을 죽이자 였습니다. 샌디와 홀리는 그럼 어떻게 살해할까? 램프로 머리를 칠까? 아니다, 칼이 낫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무기는 칼로 정해집니다.
이제 사용할 무기를 점검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찌르고 휘두르는 연습을 하며 적합한 긴 칼을 찾았죠. 샌디와 홀리는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하로 내려오는 순간에 말입니다. 마침내 사라와 칼이 여행 가방을 가지러 아래로 내려왔고 홀리는 할머니의 등 뒤를 찌릅니다. 그 뒤에 다시 가슴을 찌르는데 칼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홀리가 쫓았고 전화기선을 잘랐습니다. 홀리가 든 칼을 할아버지가 움켜줍니다. 홀리는 이 순간 할아버지가 되려 나를 찌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는 바로 다시 칼을 빼앗아 칼을 공격했고 살해합니다. 홀리가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동안 샌디는 지하에서 사라를 찔러 살해했죠. 그 뒤에 두 사람은 무기를 챙기고 금품을 훔쳐 칼에 차를 타고 집을 떠납니다. 오후 6시 샌디와 홀리 친구인 사라의 집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온통 피투성이에 흥분한 상태였고 샌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물었고 홀리는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하며 샤워를 좀 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친구 사라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었지만 집에 들이는 것은 거절합니다. 홀리와 샌디가 그곳을 떠나기 전 오늘 저녁 10시 뉴스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친구 사라는 엄마에게 소리치며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홀리의 집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지 못했고 경찰은 홀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라와 칼 콜리어라는 것을 알아낸 친구는 911에 전달했고 경찰은 콜리어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했고 사망한 사라와 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홀리가 남긴 시들과 체크리스트를 발견하는데 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우울한지 단지 죽이고 싶다고 적혀 있었고 체크리스트엔 살인, 열쇠, 돈, 보석이 적혀 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휴대폰을 추적했고 결국 홀리와 샌디는 잡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피 묻은 옷들과 칼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홀리는 15살이었고 샌디는 16살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확실히 잔혹해질 수 있는 것에 나이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홀리는 사라와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사라는 자신에게 말로 학대를 했고 할아버지 칼은 자신을 때리곤 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탄원의 일환으로 범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흐느낌을 참으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홀리에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물었고 홀리는 샌디를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2005년 4월 홀리는 나이로 인해 사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두 건의 악의적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20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지금 형량이 좋은 형량이냐고 물었고 홀리는 아니요. 나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판사는 혼잣말처럼 우리 둘 다 그 점에 동의한다고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샌디는 살인과 무장강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샌디는 홀리보다 형량이 적었습니다. 당국이 협조하고 반성했으며 홀리에 대해 증언을 했기에 범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됐었다고 합니다. 14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고 가석방을 받아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정보는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조지아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홀리는 조지아주 알토에 있는 리에런데일 주립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년이 지나가니 곧 가석방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릴 때 선을 지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중에 사춘기로 넘어갔을 때 이걸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너무나 작은 마을에 고립된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저지른 살인이 옳다고 볼 순 없죠. 차라리 가출을 하지 싶다가도 두 사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그건 또 어려웠을까 싶네요. 참,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흥미로운 시청하셨나요? 그냥 가실 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저기 아래 있는데 눌러주실 거죠? 동영상 아래 바로 있는데 거기 보이시나요? 누르신 거 맞죠?
여기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너무 신나는데.